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 빅픽처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또 은행주들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그리고 큰 틀에서 이런 긴축 기조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 삼아볼 텐데요. 통상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할 때 은행주들은 금리 올라가니까 수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금리 인상이 되면 대체적으로 예대금리 차가 확대가 됩니다. 예대금리 차가, 그러니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이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는 사실 금리가 워낙 저금리에서 올라가는 상황이라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한 5년 이상 전을 놓고 본다라면, 이 기준금리의 2배 정도가 사실 대출금리, 그리고 기준금리에 조금 더 올라간 정도가 예금금리였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비례하는 정도가 상당히 일치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예대마진이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은행의 이자 수익이 증가하는 모습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주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도 분명히 금리 상승이 올라가면 투심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금리 상승기죠. 지금 금리가 거의 사실 채권금리 반영까지 따지면 1년째 올라가고 있는데요. 1년째 올라가고 있는데 1년 동안 그럼 투심이 계속 좋냐? 심리라는 부분은 잠깐의 반응입니다. 길어봤자 한두 달 정도의 반응이고 이 반응이 반영이 되는 건데 1년 동안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1년 동안 투심이 좋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자 수익이 증가하는 것도 맞고요. 투자 심리가 증가하는 것도 맞지만 이자 수익 증가 외에 다른 부분을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자 심리는 1년 내내 좋아지지 않는다.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죠. 금년에도 뭐 계속적으로 100bp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계속 올라가느냐. 투심 같은 경우는 좀 일시적인 부분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은행주의 주가를 비교한다라면 금리가 올라갈 때 초창기에는 좀 비슷한 경향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은행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리 상승이 자산과 부채의 가치에 잠재적인 미스매치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 금리가 상승을 했을 때 비유를 해드리자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공부를 매일매일 잠도 안 자고요. 밥도 안 먹고 공부만 하다 보면 건강이 악화가 되죠. 그러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향후에 이 성적이 올라가는 속도가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지면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적이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 상승이 이거를 금리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금리 상승이 차입자에 대한 상환 우려.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차입자는 이자를 100만 원 내던 게 11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죠. 이 차입자에 대한 소득은 대체적으로 일정하거나 금리 상승기가 됐기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까지 분명히 금리 상승 초입기에는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는 이런 가능성까지 좀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대 마진이 커지고 있나요? 뭐 최근에 기사들 보니까 이 저축은행 쪽 같은 경우는 예대 금리 차가 13년 내 최저다. 오히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실제로 예적금 금리 올린다 이런 뭐 특판 관련된 홍보물을 많이 보게 되는데 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를 경쟁적으로 좀 낮추기도 한다라는 소식도 있던데요. 실제로 예대 금리가 어떤 상황인가요? 실제로는 사실 기사가 조금 더 과장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대마진은 분명히 커졌습니다. 분명히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에 대한 속도가 조절이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이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예대마진이 1%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지금은 한 1.5%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예전 이 1%에서 1.5%로 늘어났을 때 이 대출을 받는 수요자의 수가, 대출을 받는 금액 수가 최근에 굉장히 대출 규제가 강하죠. 그러면서 그런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이 마진이 좀 훼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 예대 마진이 줄어드는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대출 기준금리 올라가는 속도보다 예대 마진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랐던 이유는 대출을 받는 수요자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은행은 수익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서 좀 더 빠르게 올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부가 이제 바뀌면서 대출에 대한 규제를 풀 가능성이 조금씩 풀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대 마진을 더 상승시키기보다는 이제 숫자가 늘어나죠.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의 포커스를 은행이 맞추면서 예대 마진을 더 추가적으로 가파르게 올리기보다는 조금 떨어뜨리거나 유지하는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대 마진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예대 마진이 왜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예대 마진이 더 빠르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떨어지더라도 크게 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금 떨어지거나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좀 선반영이 일정 부분 돼서 다시금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금리가 오른다고 은행주 무조건 투자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은행주 투자할 때는 뭘 봐야 되는 건가요? 은행주에 가장 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은행주 그러면 이 PBR이 싸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근데 PBR이 싼 종목 찾으면 뭐 철강주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은행주도 있고요. PBR이 굉장히 낮은 종목들 많은데 PBR 낮은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죠. 주식이 심심합니다. 근데 PBR만 가지고 저렴하기 때문에 은행주 투자한다. 이렇게 가면 굉장히 초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PBR의 근간이 된 지표지만 ROE와 COE를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OE는 리턴 오브 에쿼티죠. 그리고 COE가 코스트 오브 에쿼티입니다. 그 ROE와 COE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PBR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데요. 이 PBR 자체가 COE분의 ROE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BR이 결론적으로는 봐야 되는 거지만 PBR이 근간이 되는 이 ROE와 COE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ROE가 COE보다 크다 그러면 주주 가치를 좀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ROE가 COE보다 작다 그러면 주주 가치에 대한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분자분모 관계에 있기 때문에 PBR로 귀결되는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더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이 ROE도 줄어들었는데요. 근데 COE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PBR이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좀 기현상이 발생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상승기만 놓고 본다라면 이 상승기의 초입 부분만 놓고 본다라면 투심은 분명히 개선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드렸듯이 길어졌을 때는 이런 지표들 같이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ROE는 분명히 코로나 때 특히 21년도 초부터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PBR은 COE도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리 상승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리만 상승했으면 괜찮은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순수하게 금리 상승만 보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ROE나 COE와 같은 지표라든지 그리고 예대금리도 움직임이 이 기준금리와 동일한 방향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빠르게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라 그러면 이 차입자에 대한 상환 우려, 은행에 대해서는 건전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면밀히 살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ROE, COE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또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더 세부적으로 은행주 마냥 금리 오른다라고 해서 수혜주 이런 공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좀 더 면밀하게 종목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지금 은행주를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금리 인상기라는 부분을 먼저 짚어봤었는데요.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이로 인해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가 발생을 해놓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 기조에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현금을 좀 이제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원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건가요? 이게 현금이 모든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 수단입니다. 그런데 현금도 하나의 물건으로 보신다라면은 현금이 귀해진다 그러면 현금의 가치가 상승을 하죠. 금값이 올라갈 때 그런 종목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금을 많이 보유한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본다라면 현금이 귀해질 때, 현금이라는 이 물건이 귀해질 때는 현금을 많이 가진 기업들의 가치는 결론적으로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실질 금리는 100bp 정도, 1%가량 수직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페드가 긴축 의지는 계속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50bp뿐만이 아니라 75bp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플러스 전환이 임박한 이런 실질 금리 이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실질 금리는 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에 있는 현금이 줄어들게 되죠. 현금이라는 물건이 줄어들게 되면 희소성이 증가하고요. 이 희소성이 증가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이 현금 중에서도 이 현금이라는 물건인데 나라별로 이 현금에 대한 가치가 다른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이 달러입니다. 현금이 귀해질 때는 달러의 가치가 특히나 더 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페드의 긴축 의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금리 상승에 대한 가능성 높고요. 페드의 긴축 의지도 높다라는 부분들 본다라면 현금에 대한 희소성, 현금에 대한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금 부자 기업들을 관심 가져봐야 되는 건지 빚 없는 업체들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건지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네, 우선은 현금 풍부한 기업들이 경영에 대한 선택 의지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예전에 사실은 현금에 대한 값어치가 상승했을 때가 이 긴축 시기도 있었지만요. 이 서브프라임과 IMF 같은 현금이 귀해졌을 때도 현금을 많이 가진 기업들은 자산 가치를 굉장히 많이 증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기가 됐을 때는 성장주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게 되고요. 현금을 많이 가진 기업들은 성장주에서 좀 소외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세상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현금을 가지고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를 하고 성장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쓰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성장주가 굉장히 부각이 될 때는 시장에서 디스카운트를 받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죠. 현금이 귀해지고 현금이 더 좋아지는 현금의 이 모습이 좀 더 예뻐지는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이 좋아지는 시장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현금의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똑같은 양의 현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풍부한 기업들의 경영 선택지는 확대가 됐고요. 당연히 주가의 할증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시장 금리 상승기에도 현금 창출력이 강한 기업들의 주가 프리미엄이 부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금을 많이 가진 기업도 좋지만 현금을 많이 가진 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현금을 많이 가진 기업은 현금량이 정해져 있죠. 그 현금 양보다 현금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현금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더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창출력 상위 기업들의 포트폴리오가 누적적으로 좀 성과가 좋았다는 모습들 보여드리겠고요. 현금 창출력이 우월한 업종들을 살펴본다라면 이 IT 그리고 미디어와 엔터 그리고 제약, 금융 이 업종들이 현금 창출력이 우월한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창출력과 그리고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익 모멘텀 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죠. 이익 모멘텀이 증가하는 업종도 같이 보고 싶은데 여기는 에너지와 반도체, 은행, 자동차입니다. 이 두 주제에 대한 교집합을 살펴본다라면 반도체와 은행이거든요. 은행은 제가 좀 전에 주제 때 말씀을 드렸죠. 금리 상승기엔 좋은데 그 이후에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ROE를 좀 더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지표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몇 주 전에 반도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싸고요. 그리고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실적이 좀 더 좋을 거고요. 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현금 창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인데요. 공통점이 있죠. 현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현금 굉장히 많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현금이 귀해지는 시기다. 현금을 많이 창출해내는 기업들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빅피처 간략하게 그려주세요. 이 시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부여되는 자산이 현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었으니까요. 바뀐 시장만큼 시각도 좀 다르게 해서요. 다르게 보는 시각 가지시고 종목을 바라보시는 그런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